지난 2011년 중국 장수성에서는 수확을 앞둔 수박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기묘한 사건이 발생해 세계적인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보기 좋게 잘 자란 과일에 혹시 화학물질이 남아있을까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이 때로는 당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먹는 이 과일 몇 조각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버리는 수박 껍질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놀라운 효능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박 섭취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위한 필수 지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먼저 고대 이집트에서 조선 왕조까지 수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박은 약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박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 사이에서 부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귀한 존재였는데요. 실제로 고대 이집트 12왕조의 왕이었던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수박 씨앗이 발견되었고, 피라미드 벽화에는 수박을 그리는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을 만큼 중요한 식물로 다뤄졌다고 합니다. 이후 수박은 지중해를 거쳐 10세기경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인도로 전해지면서 점차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말 원나라에서 활동하던 홍다구라는 인물에 의해 개성에 처음 심어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수박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과일뿐만 아니라 무술 경기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였다는 점입니다. 무예를 겨루는 경기를 수박이라 불렀고, 이긴 사람에게는 상으로 벼슬을 주기도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와 조선 왕조실록에 남아있을 정도죠. 이처럼 수박이라는 단어는 시대에 따라 무술과 과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수박의 가치가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세종 5년, 궁궐의 주방을 담당하던 내시가 수박을 훔쳤다는 이유로 곤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갔고, 세종 12년에는 한종이 상한 수박을 훔쳤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죄를 면하고 곤장 8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기록은 수박이 임금에게 진상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과일이었으며, 이를 몰래 먹는 행위가 엄벌에 처해질 만큼 중대한 범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박 관련 흥미로운 사건 사고들도 이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귀하게 여겨졌던 수박이 현대에 와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중국 장수성에서는 수확을 앞둔 수박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기묘한 사건이 발생해 세계적인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농작물이 폭발했다는 소식에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그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수박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한 포르클로르페누론이라는 화학물질을 과도하게 살포했고, 여기에 오랜 가뭄 끝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박의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에 껍질이 얇은 품종을 재배한 것도 한몫했고요. 이 사건은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보기 좋게 잘 자란 과일에 혹시 화학물질이 남아있을까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기이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수박과 관련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보관인데요. 먹고 남은 수박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흔한 행동이 오히려 세균 번식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자른 수박을 랩에 싸서 냉장 보관했을 때 절단면의 세균 수가 무려 3,000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박의 높은 당분과 수분, 그리고
랩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 세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냉장 보관한 수박을 먹고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38살 여성의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생적이라고 믿는 행위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수박 속 기적의 성분 시트룰린과 니코펜에 대해 알아보죠. 수박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바로 시트룰린과 니코펜입니다. 이 두 성분은 수박의 껍질과 과육에 각각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수박을 더욱 특별한 과일로 만들어줍니다. 먼저 시트룰린은 수박의 하얀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아르기닌으로 변하고 이는 다시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혈관 이완작용 때문에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연구에서는 시트룰린이 발기부전을 완화하는 등 기아그라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수박이 자연의 비아그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트룰린은 격렬한 운동 후 발생하는 근육통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시작 1시간 전에 수박 주스를 마신 운동선수들은 다른 음료를 마신 사람들에 비해 근육통이 줄어들고 심박수 회복이 더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시트룰린이 근육의 산소화를 돕고 피로물질 배출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리코펜은 수박의 붉은 과육에 풍부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리코펜은 우리 몸의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리코펜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토마토보다 수박에 무려 30%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수박의 리코펜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수박 섭취의 두 얼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섭취 방법과 건강 상태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공된 연구자료와 임상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인물 사례를 통해 수박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위가 약했던 50대 김민철 씨는 무더운 여름 아침, 시원한 수박 한 통을 냉장고에서 꺼내 공복에 잔뜩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급기야 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수박의 찬성질이 위장 온도를 급격히 낮추고 높은 수분 함량이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효소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수박을 먹은 사람 중 4명 중 1명이 소화장애를 겪는다는 보고도 있으니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은 60대 박은영 씨는 수박이 칼로리가 낮다는 생각에 밥 대신 수박만 먹는 식사를 했습니다. 수분이 90% 이상이라 배도 부르고 다이어트에도 좋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박은영 씨의 혈당은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했고 그 결과 극심한 어지럼증과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수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주부 최정숙 씨는 저녁 식사 후 남은 수박을 늘 하던 대로 랩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며칠 뒤 이를 꺼내 먹은 최 씨는 구토와 복통, 열을 동반한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는 수박 절단면에 번식한 세균 때문이었는데요. 랩 포장은 세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 같은 유해균이 3000배나 폭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을 올바르게 섭취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얻은 사례는 없을까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박의 올바른 섭취법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던 60대 이성훈 씨는 운동 전후로 수박 주스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수박의 하얀 껍질에 풍부한 시트룰린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했고, 이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성훈 씨는 수박이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보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50대 김미숙 씨는 식사 전에 수박 두세 쪽을 먼저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수분이 92%에 달하는 수박이 포만감을 주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 건강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에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자주 부었던 50대 박상현 씨는 수박을 갈아 마시며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수박의 시트룰린과 칼륨이 뛰어난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며 붓기가 싹 빠졌고, 수분과 당분이 피로를 빠르게 해소해 주어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박의 올바른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잘못된 보관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수박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먹고 남은 수박을 랩으로 싸는 대신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잘라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랩으로 보관했다면 섭취 직전 절단면을 1cm 이상 두껍게 잘라내고 먹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수박을 먹을 때는 같이 먹는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피해야 할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박의 찬 성질이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과 만나면 위에 큰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또한 수박과 우유는 소화 속도가 달라 소화기관에 혼란을 주어 배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궁합이 좋은 조합도 있습니다. 수박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음식의 풍부한 미코펜 성분이 결합해 항암 및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과 요거트를 같이 먹으면 수박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장 건강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복용법은 바로 수박 껍질과 씨앗까지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작용 및 섭취 시 유의사항입니다. 수박은 건강에 이로운 과일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수박의 칼륨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수박의 찬 성질 때문에 설사나 복통 등 위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수박의 높은 혈당 지수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량만 섭취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